자, 시작 한번 해보시죠. 자, 208번입니다. 고쟁이 페이지는 59쪽이고요. 208번입니다. 자, 넓이가 2인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를 각각 ABC라고 할 때 아래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이 문제에서 난 기본적으로 너네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넓이가 2인 삼각형이라는 이 워딩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자, 왜냐하면은, 자, 수민이 같은 경우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뭐랑 뭘 곱해? 그리고? 그치? 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과 높이를 구하는 것 말고는 떠오르지 않아. 사실 몇 개 더 있긴 하겠지만 아직 너네가 배운 과정 내에서는 밑변과 넓이, 밑변과 높이밖에 없어. 그거 말고 뭐 삼각형의 뭐 내심을 이용하는 게 있긴 하겠지만 그거에 관련된 파트는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좀 인지를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어떤 워딩에서 봐서도 세변의 길이가 A, B, C라는 건 주어져 있는데 높이에 대한 워딩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난 높이에 대한 워딩이 없다는 걸 토대로 난 이걸 캐치할 것 같아. 왜 넓이를 그걸 왜 물어봤지? 높이를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높이가 없어도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삼각형. 뭐야? 직각 삼각형에 대한 친구였겠구나를 좀 잡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잡고 넘어가면 좋겠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문제풀이로 한번 가보자. 우리 가족권부터 한번 접근을 시작을 해볼 거야. 가족권을 보니까 문자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 좀 복잡한 형태란 말이야. 그 경우에는 뭘 이용해서 정리해준다? 내림차순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오케이? 근데 내림차순을 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뭐야? 차수가 낮은 친구로. 그럼 다 차수가 같으면 뭐해? 예쁜 놈으로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차수를 한번 보니까 A 같은 경우에 3승, C 같은 경우에도 3승인데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곱까지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맞아? 그럼 차수가 제일 낮은 얘가 뭐라는 거야? B라는 거겠지? 오케이? B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자. 내림차순 정리하니까 뭐랑 뭐가 묶여 들어가? 마이너스 A 플러스 C 곱하기 B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 다음 요소들을 다 적어보면 뭐인 거야? A 3승에 A 제곱 C 그리고 AC 제곱에 C의 세제곱 요렇게까지 우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가져야 돼. 얘는 무조건적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이미 묶여있는 요소 중에서 A 플러스 C라는 요소가 이미 존재하고 있지? 그럼 내가 A 플러스 C를 더 어디에서 만들 수 있는데? 라고 의문을 가져보니까 여기에서 A제곱을 묶어냈을 때 또 여기에서도 A제곱을 묶어냈을 때 A 플러스 C라는 얘가 나오는 거야. 여기 뒤에서는 C제곱을 묶어냈을 때 오케이? 어떻게 나와? 내가 얘를 A제곱으로 묶어보니까 A 플러스 C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얘 또한 내가 C제곱으로 묶어보니까 A 플러스 C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A 플러스 C가 전부 다 반복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A 플러스 C로 묶어줄 수 있게 된 거지. 맞아? A 플러스 C로 묶으니까 뭐가 나와?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친구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얘가 도출될 것 같아. 얘가 0이라고 나온 거지. 맞아? 그때 민재야. 일단 ABC가 삼각형의 3개의 변이라고 했어. 그치? 그때 내가 2개의 변을 더했을 때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 말의 의미는 뭐가 0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 친구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거네. 그치? 그럼 잘 봐봐. 우리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래.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무슨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게 이거인 거야. 내가 B는 정확히 모르는데 A랑 C가 각각 빗변이 아닌 변들일 거고 넓이가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랑 C를 곱했을 때 몇이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한다는 거지. 맞아?
이해됐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포인트는 뭐였다? 아, AC의 길이가 4라는 거. 그리고 A제곱과 C제곱을 더했을 때 B제곱이 도출이 된다는 거. 이게 끝이야.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나 조건을 좀 처리하러 가야겠지. 자, 사윤아. 자, 우리는 나 조건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조건은 뭐였어? AC의 곱과 A제곱과 C제곱의 합에 대한 요소만 알고 있었지. 그지? 근데 여기서 A 플러스 C가 뭐 5분의 3 루트 5B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전체를 뭐 해줘야 돼? 그지? 우린 전체에 대해서 제곱을 해주는 시행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 좌변항부터 제곱해주니까 식이 어떻게 나와? A제곱에 2AC에 C제곱이라고 도출되게 될 거고 우변항은 어떻게 돼? 25분의 9인데 루트 5의 제곱 5가 곱해지니까 우리는 5분의 9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뒤에 있는 B도 제곱이니까 B제곱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왔지? 이때 A제곱과 C제곱을 더하면 B제곱이었잖아. 그럼 얘네 두 개를 넘겨줘서 우리가 마이너스 B제곱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얘가 뭐라고 나오는 거야? 5분의 4 B제곱이라고 도출될 것 같아. 여기까지 맞아? 그때 우리 AC의 크기가 몇이었어? 4였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8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2라고 5를 곱해주니까 10이라고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린 B제곱의 크기를 10이라고 즉 B는 뭐겠어? 풀마 루트 10이라고. 맞아? B가 풀마 루트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B는 뭐야? 한 변의 길이 즉 양수일 거니까 우리는 B에 대해서 루트 10이라고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삼각형의 둘레잖아.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란 말이야. 즉 우리 A 플러스 C만 알면 되네. A랑 C를 각각 구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뭐 해주면 돼? 이미 A 플러스 C라는 워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B한테 루트 10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 5분의 3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10이지. 맞아? 루트 5랑 루트 10을 곱했을 때 얘가 5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5끼리 약분될 거고 최종적인 모양이 뭐가 되겠다? 3 루트 2가 되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우린 최종적으로 모든 변의 길이의 합, 모든 둘레의 길이의 합은 몇이 된다? 3 루트 2 더하기 루트 10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이 포인트까지 얘기하고 우리 쭉쭉쭉 넘어가서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80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갔다. 있지. 얼른 갔다. 일단 요거 진도는 1시간 정도, 1시간 20분 정도 쭉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수민이 나랑 1대1로 좀 더 하자. 그러니까 애들 보낸 다음에 한다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 끝난 다음에 선생님의 경우의 수 진도로 나갈 거니까 그 파트들을 같이 듣자는 거지. 알겠지? 어차피 요거 하는 게 그 다음 것도 뭐든 다 도움이 될 거기도 하고 어차피 기말고사 때 이거 볼 거잖아 시험. 그지?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같이 하면 좋아요. 아니지? 아니야 그때 너는 센 풀면 돼. 너는 센으로 숙제 좀 더 줄 거야. 그렇게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좀 꺼놓고 얘기해야겠네요.
좋습니다. 아니면은 둘 다 와도 돼. 두 번 다 해도 돼. 보충 2배 찬스 느낌으로. 이거는 해도 된다. 안 해도 상관은 없다. 알겠지? 물론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우리 188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복소수 z라고 하는 얘가 l 플러스 i분의 3 마이너스 i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 z세제곱 마이너스 3z제곱 더하기 4z 플러스 1을 계산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 맞지? 자, 그렇다고 해도 설마 우리가 얘를 통째로 대입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아. 그지? 그리고 얘를 대입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전에 배웠던 모양으로 한번 바꿔볼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 z 대신에 우리 x라고 한번 써주자. 오케이? 자, 1번. 나 z 대신에 x라고 쓸 건데 이 x가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어? 1 플러스 i분의 3 마이너스 i라고 주어져 있어가지고 계산하기 좀 싫어. 왜? 분모에 허수가 있잖아. 그럼 분모의 허수를 없애주는 시행을 해줘야겠네. 그래서 유리화라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분모랑 분자에 각각 우리가 1-i를 곱해주는 시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 1-i를 곱해주니까 분자가 어떻게 돼? 2라고 나타나게 될 분모가 2라고 나타나게 될 거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1하고 3 곱하니까 3 마이너스 i랑 마3i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i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까지. 맞아? 그래서 1과 3 계산하니까 2라고 나타나게 될 거고, 최종적으로 분모랑 약분까지 진행을 해주면 우리는 1-2i라고 x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니라고 해서 z를 x로 바꿔보니까 우리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의 값이 궁금한 거지. 맞아? 근데 생각해봐. 우리 요렇게 주어져 있는 꼴 많이 본 적이 있어. 어떻게 했었어? 실제로 대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x는 뭐다? 2차식으로 제곱해줘가지고 0으로 만들어줘서 나눠주는 거 우리 해본 적 있었지? 마찬가지의 과정으로 접근을 할 거야. 그때도 우리가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했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i라고 하는 요소를 없애주기 위해서 할 거야. i를 없애주려면 우리가 제곱을 해줘야 되거나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데 유리화를 한다고 해도 i가 남아있잖아. 오케이, 제곱을 해줘야겠다. 어떻게? 마이너스 2i를 단독으로 남겨서.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1을 좌변항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x-1이란 얘를 마이너스 2i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양변에 대해서 제곱을 해주니까 x-1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2i의 제곱은 몇이야? 마사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0이구나 라고 얘기해 주자는 거지.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린 2차식이 0이 되는 친구로 요 3차식을 나눠주기로 얘기했었으니까 그대로 그냥 나눠주는 시행해보면 돼. 우리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친구를 나눠줄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로 나눠주는 거지. 그지? 이 경우에 어떻게? 몫을 x라고 먼저 하나 더 줘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나 해주고, 그랬더니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나올 것 같아. 맞아? 그럼 그 다음 몫은 몇이겠어?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라고 도출이 돼서 나머지가 마 3x 플러스 6이라고 도출이 될 겁니다. 맞아? 근데 이거 기억나야 돼. 우리 얘가 0이었기 때문에 얘를 신경 쓸 필요가 있었어? 없었잖아. 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이 나머지가 결국에 요 친구의 값이 되는구나. 이때 x가 뭐였어? 1-2i였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마3하고 곱하니까 마3 더하기 6i, 그리고 뒤에 플러스 6까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3 플러스 6i라고 정의 내릴 수 있더라. 그때 우리는 a 플러스 b가 궁금하니까 3 더하기 6, 9라고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요거 풀이 과정은 좀 많이 얘기했었던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깊게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대신 이제
이 뒤에 문제 한 두 문제 정도는 뭐 내가 막 문제를 결과까지 알려주진 않을 거야. 대신 너네한테 복습하라는 차원으로 원리적인 부분을 좀 얘기해 줄 거니까 잘 인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289번에 별표 하나만 쳐주자. 얘 풀어주긴 할 거야. 풀어주긴 할 건데 원리적인 걸 좀 더 강조할 거라는 거지. 자, 일단 우리 복소수에 대해서 좀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린 복소수라는 예는 a 플러스 bi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때 A부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실수 부분이라고. B라는 친구를 뭐라고 불러?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거, 만약 B가 0이 아니라면, 즉 얘가 실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대소관계를 얘기할 수 없다. 얘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논의할 수가 없다고 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어? 자, 그럼 내가 이걸 왜 얘기했을까? 라고 하면은 요거 때문에 그래. 자, 내가 Z를 제곱했는데 뭐가 된대? 음의 실수가 된대. 맞아? 자, 그대로 잘 생각해봐.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Z를 우리 A 플러스 BI라고 얘기하기로 했어. 그지? 그럼 우리 Z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뭐라고 할 수 있는데 라고 해보면 이거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 I인 거 인지해야 될 거야. 맞아? 근데 얘가 뭐래? 음의 실수야. 음수라는 것 자체가 0보다 작다. 즉 대소관계를 논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렇다는 건 뭐야? 일단은 허수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 돼.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므로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A 또는 B가 0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 맞아? 그럼 생각 한번 해보자. 만약 B가 0이야. 즉 Z가 실수였어. 그럼 생각해봐. 우리 실수의 제곱이 음수가 될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뭐인 거야? A가 0일 수밖에 없고 B는 0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건 외워주세요. 만약 Z의 제곱이 음의 실수라는 말이 주어져 있어. 또는 Z의 제곱이 0보다 작대. 어떠한 복소수의 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말이 주어져 있으면은 무조건 뭐야? 순허수인 거야. 이거 써놔. Z제곱이 음의 실수다라는 말이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순허수다. 알겠어? 이거 진짜 중요한 정보야. 이거는 평생 갖고 가세요. Z의 제곱이 음의 실수다, 음수다라는 말이 주어져 있으면 얘는 무조건 뭐다? 순허수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이제 얘가 순허수인지 순허수가 아닌지 판단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판단하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뒤죽박죽 섞여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묶어줘야겠지. 그지? 그래서 얘를 묶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제곱. 실수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야.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플러스 12까지가 우리가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허수 부분 뭐가 있어?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마무리 30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순허수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얘가 실수 부분이 뭐가 돼야 돼? 0이 되어야만 하는 거고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돼? 안 돼?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럼 이제 처리 한번 해보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가 0이 되어야 하는구나. 인수분해를 해보게 되면 우린 얘를 x 마이너스 4, x 마 3은 0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x가 뭐야? 3 또는 4여야 한다라고 인지할 수 있어. 맞아? 근데 어때? 우리 이 3이나 4를 얘한테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 왜? 만약 0이 되면 얘는 더 이상 순허수가 아니라 그냥 0. 실수니까. 맞지? 자,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양변을 2로 나눠가지고 적어주면은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를 0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지? 인수분해해보면 어떻게 돼? x마 3, x 마이너스 5가 0이 아니다. 그러므로 x는 뭐가 아닌 거야? 3 또는 5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얘가 3이 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럼 우린 결론적으로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4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알겠어? 요건 사실 문제 푸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에 z제곱이 음수라는 말이 주어져 있는 순간에 우린 뭐를 허수라고 인지해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292번 가봐. 얘도 별표. 자, 한번 봐보자. 복소수가 있는데요. 그 복소수의 제곱이 뭐가 됐으면 좋겠대? 실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지? 자, 요것도 이 문장 관계의 구성을 좀 잘 봐야 돼.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복소수가 존재하는데 이 복소수를 제곱했더니만 뭐가 나왔어? 실수라는 요건이 나왔대. 맞아? 자, 요거는 세 가지의 경우를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우린 실수는 세 가지야. 뭐가 있어? 양의 실수, 또 음의 실수, 또 0. 맞아? 그러면 이걸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만약 한번 확인해 볼게. 실수인데 얘가 양의 실수가 나왔어. 맞아?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요. 자, 이거 실수 부분이고 얘가 허수 부분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위에다 적을게. 얘가 실수 부분이고 얘가 허수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적어놨을 때 만약 0보다 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허수 부분이 0이라는 거야. 맞아? 그리고 실수 부분은 0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맞아? 근데 이번에 실수가 0이라고 나왔어. 그럼 뭐야? 실수 부분도 0, 허수 부분도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맞아? 그리고 어때? 만약 실수가 음수가 나왔어. 그 말의 의미는 뭐야? 실수 부분이 0,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자, 요거 적어놔. 자, 실수에 대해서 내가 요건 3개 다 적어놨다. 이거는 문제에서 보이자마자 즉시 알아내서 넘어가야 되는 파트야. 알겠어? 요거는 보이자마자 즉시 넘어가서 판단해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음, 292번 내가 안 풀어줄 거야. 요건 나중에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세요. 이거 하나하나 다 확인해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 우리 295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켤레복소수라는 친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우리 켤레복소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내가 좀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왜? 어느 정도 암기에 대한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만약 너네가 이걸 암기하기 싫어 그럼 하나하나 써가면 된다라고 해서 내가 증명까지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시죠. 복소수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우리 1번부터 한번 봐보자. 알파랑 알파의 켤레를 더했대. 자, 생각해봐. 그냥 우리 알파라는 얘를 a 플러스 bi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우리 알파의 켤레는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있어? a 마이너스 bi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럼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알파랑 알파의 켤레를 더하면 뭐가 나와? 실수 부분의 2배가 나온다고. 맞아? 근데 걔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맞아?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A가 0이구나. 즉 실수 부분이 0이구나. 맞아? 그럼 얘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파가 뭐라는 거야? 하나는 순허수라는 거야. 하나는 뭘까? 순허수 또는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 B가 0이 아니란 말은 주지 않았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자, 잘 생각해봐. 우리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 내가 순허수를 제곱하면 뭐가 나와? 음수가 나와야지. 0을 제곱하면 뭐가 나와? 0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뭐래? 0보다 크거나 같대. 반대로 얘기했어. 틀렸어.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겁니다. 2번이에요. 예, 1번 처리한 거고. 자, 2번입니다. 잘 생각해봐. 알파랑 베타를 더했어. 근데 뭐가 나왔대? 실수가 나왔대. 실수가 나왔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요. 알파와 베타의 허수 부분이야.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맞아? 뭘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혈내근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야. 예시는 뭐가 있을까? 알파라는 얘가 예를 들어 1 플러스 3i야. 근데 베타가 3 마이너스 3i라고 한번 해봐. 자, 두 개 더하면 뭐 나와? 4 나오지. 4는 뭐야? 실수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베타가 알파의 혈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맞아? 이런 관계성이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다음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주어져 있어? 알파랑 알파의 켤레를 곱했더니 1이 나왔대. 그랬더니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실수인가? 이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맞아요? 자, 저 형태 좀 외워주세요. 내가 알파랑 알파의 켤레의 곱이 1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우린 요것도 떠올려야 되는 거야. 양변을 알파로 나눠준 거 알파의 켤레가 뭐겠구나? 알파분의 1이구나. 요걸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를 왜 떠올려야 되는데? 라고 해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알파분의 1이 뭐라고? 알파의 켤레라고.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알파 더하기 알파의 켤레를 물어보는 거였고 얘는 뭐였어? 아까 얘기했잖아. 2a라고 하는 실수 부분의 2배라고 얘기했지. 실수 부분의 2배는 당연히 실수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잡았어? 다 이해됐지? 다음 4번 보시죠. 자, 알파랑 베타를 곱했을 때 0이면은 알파 또는 베타가 0이래. 맞아? 얘는 아마도 오라 보이긴 하거든? 오라 보이긴 하는데 증명은 해줘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왜? 복소수잖아. 우리가 잘 모르는 단위에 대한 거니까 좀 증명을 한번 해봐 주자고. 오케이? 자,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둘 다 0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게. 어떻게? 알파도 0이 아니고 베타도 0이 아닌데 알파, 베타가 0인 경우를 확인해 볼 거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지.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 알파랑 베타가 둘 다 0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 나눠줄 수 있어. 양변을. 맞아? 내가 양변을 알파로 나눠주니까 뭐라고 나와? 베타가 0이라고 나와. 어때? 우리가 전제한 전제에 모순되는 결과가 나온 거지. 맞아? 또 마찬가지야. 내가 만약 베타로 나눠줘도 뭐라고 나와? 알파는 0이라고 나와.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조건이 없으면은 전제가 불가능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 인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 한번 봐보자. 5번 같은 경우에 좀 강력한 예시가 하나 있으니까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0이래. 그러면 알파는 0, 베타는 0이라고 했는데 얘가 성립되려면 붙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뭐야? 뭔 소리야. 알파와 베타가 뭐다? 실수다. 왜? 우린 실수의 제곱은 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허수의 제곱은 어때? 아닐 수도 있지.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시 뭐가 있어? 알파는 1, 베타가 i일 때 어때? 1의 제곱은 1이지?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두 개를 더하면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린 최종적으로 3번과 4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요 풀이 과정은 진짜 좀 어느 정도는 너희들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암기해 주시고요. 난 이건 기왕이면 좀 적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좀 적고 넘어가자. 특히 4번이랑 5번 같은 경우는 좀 확실히 적어야 되는 거고요. 3번도 진짜 많이 나와. 3번도 진짜 많이 나오니까 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 필기한 다음에
우리 296번 문제 한번 풀 거니까요. 29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서 296번까지 바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랑 한번 또 마무리를 지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나는 문제를 읽을 때 요즘 너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야? 공통점 좀 찾아주고 차이점을 좀 찾아주세요 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실수 부분이 뭐라고 주어져 있어? 양수라고 주어져 있는 복소수 Z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Z랑 Z의 켤레를 뺐더니만 2i라고 얘기를 했고요. 3승과 3승을 뺐더니만 22i가 나왔고요. 내가 궁금한 건 제곱과 제곱을 빼주는 친구입니다. 맞아? 그럼 다 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 아, Z의 켤레라고 하는 두 개를 빼주는 시행이 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구나 정도는 좀 잡아달라고. 알겠지? 자, 그리고 또 떠올려야 되는 게 뭐가 있는 거야? 내가 Z라고 하는 친구를 A 플러스 BI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Z의 켤레는 뭐겠어? A 마이너스 BI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네 두 개를 빼주게 되면은 우리 무조건 뭐만 남는 거야? 2BI라고 하는 허수 부분의 2배가 남는다고. 맞아? 근데 얘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문제에서 2i라고 주어져 있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제일 처음에 뭘 잡고 가야 돼? b가 1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잡고 갔어야 됐어. 맞아? 그리고 실수 부분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0보다 크다까지 또 적어놓고 시작하면 도움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요거 말고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딱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거야? 3승 빼기 3승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곱셈 공식으로 한번 처리를 해주자고. 곱셈 공식 처리하니까 어때? Z-Z 켤레의 세제곱이지. 그리고 플러스 3 곱하기 Z의 켤레의 3-Z의 켤레, 뭔 소리야? 미안해요. Z-Z의 켤레입니다. 맞아? 얘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22i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자, 이 공식은 외워놓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오케이? 자, 이때 Z-Z의 켤레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2i라고. Z-Z의 켤레가 2i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우리 2i의 세제곱은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8i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우리 Z하고 Z의 켤레를 곱한 거 나 모르잖아. 얘 몰라. 그리고 어때? 3이랑 Z-Z 켤레를 곱해주게 되면 우리는 얘를 6i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얘한테 Z랑 Z의 켤레에 곱시 있는 형태가 뭐라고? 22i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맞아? 잘 생각해봐. 우리 I 약분할 수 있지. 그리고 마이너스 8을 넘겨주니까 몇이 되는 거야? 30이라고 되는 거고, 양변을 6으로 나눠주니까 우린 Z하고 Z의 켤레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5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맞아? 자, 그럼 이제 다음 과정이야. 자, 우리 Z하고 Z의 켤레의 곱에 대해서 얘기했어. 잘 생각해봐. Z하고 Z 켤레의 곱은 우린 무조건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줘야만 해. 맞아? 근데 우리 이미 b가 몇인 거 알고 있어. 1인 거 알고 있잖아. 한마디로 우리는 a제곱 b 더하기 b제곱이 5인데 이미 b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a제곱 더하기 1이 5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1을 넘겨주니까 얘가 몇이 나와? 4가 나온다는 거. 맞아? 그럼 어떻게 나와? a가 가능한 값이 풀마인데 우리는 a를 양수라고 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가 2이고 b가 1이다. 즉 z라고 하는 친구가 2 플러스 i였었구나 라고 인지를 해달라는 거야. 맞아? 자, 그럼 이제 결론 지어볼게.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Z의 제곱과 Z 켤레의 제곱을 빼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설마 내가 그냥 제곱하진 않겠지. 뭐 해주면 된다는 거야? 아, 얘는 합차 공식이잖아. 맞아? 요걸로 처리를 해달라는 거야. 그럼 우리 Z하고 Z의 켤레를 합하면 뭔데? 실수 부분의 2배. Z-Z의 켤레는 뭔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8i다. 즉 5번이라고 처리하면서 끝난다는 거야. 이해됐어? 당연히 최소한의 암기 요소는 지켜주는 게 맞아. 최소한의 암기 요소는 지켜줘야 돼.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전개하는 과정들에서 놓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요런 요소들 그냥 뭐 두 개를 켤레랑 켤레를 합하면 실수 부분의 2배, 빼주면 허수 부분의 2배, 곱하면 실수제곱, 허수제곱. 이것만 좀 기억하고 있자고.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자, 299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별표 2개 주세요.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을 계속 활용해 줄 겁니다. 어떤 걸 활용할 거냐? 내가 공통 부분을 좀 찾아달라고 했어. 맞아. 공통 부분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한 거야. 자, 일단 내가 알파의 켤레랑 베타를 곱했더니만 4가 나온대. 맞아. 그리고 알파랑 알파 켤레분의 4를 더했더니만 5i가 나온대. 맞아. 일단 난 여기서의 공통점을 좀 먼저 볼래. 자, 뭐라고 물어봤어? 알파 켤레분의 4라는 얘가 있어. 근데 여기 4라는 얘도 있고 여기에 알파 켤레라는 얘도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맞아? 그럼 나는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할 것 같아. 여기 말고 여기다 적자. 이 생각을 할 것 같아. 나 베타라는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알파 켤레분의 4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 알파 켤레분의 4가 베타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우리는 뭘 인지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친구가 5i였었구나 라고 잡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일단 이 포인트를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다음 포인트는 뭘 잡을 수 있을 것 같냐면 또 뭐에 대해서 물어봐. 베타 더하기 베타 켤레분의 4야. 베타 켤레분의 4? 나 베타는 알고 있는데 나 베타분의 4는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해보니까 뭐라고 나오는 거야? 알파의 켤레를 우리는 베타분의 4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우리 여기다 뭐 할 수 있어? 전체 켤레 씌워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전체 켤레를 씌워주게 되면 어떻게 나와? 알파라는 얘가 베타 켤레분의 4라고 도출되는 거 아닌가? 맞아? 즉 우린 뭐라고? 베타 켤레분의 4가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물어보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었던 거고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친구가 5i였었기 때문에 5i의 제곱 우리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25라고 끝낼 수 있었구나. 이해했습니까? 자, 요건 필기 좀 해주자. 이건 필기해줘. 중요한 문제야.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필기 한번 쭉 해주세요. 필기 다 했죠? 필기 다 하면 알려주세요. 자, 303번으로 가보자. 자, 얘는 별표 3개. 얘는 별표 3개. 자, 선생님 밑줄 치라고 하는 거 밑줄 한 번만 쳐주자. 우리 Z의 4제곱이 0보다 작다. 요거의 밑줄. 자, 내가 요거에 왜 밑줄을 치라고 했냐면 너네가 이제 이걸 보자마자 약간 관성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 우리 4제곱이라는 친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Z의 제곱을 몇 제곱한 거야? 제곱한 거지. 맞아? 얘가 문제에서 0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의 Z의 제곱은 복소수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아직 복소수인 거지. 맞아? 근데 이 복소수를 제곱했더니만 음수가 나온대.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 복소수가 순허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아? 그럼 나는 이제 Z의 4승 0보다 작다를 본 순간에 이 포인트가 나오는 거야. 어떤 포인트? Z의 제곱이 뭐구나? 순허수구나.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이 생각도 해야지. 그럼 Z의 제곱이 순허수이려면은 어때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한번 해보자. 우리 Z라고 하는 친구를 A 플러스 BI라고 설정을 할 거야. 살짝 외워야 되는 거야. 자, 얘를 제곱할 겁니다. Z의 제곱은 뭐라고 나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I라고 도출이 될 거야. 맞아? 근데 얘가 순허수이려면 어때야 되는 거야? A랑 B 둘 다 0이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어때야 돼?
a제곱이 b제곱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 a제곱은 b제곱인데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해 놓고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자. 오케이? 자, 우리 기억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 자, z 켤레의 제곱이 순허수래. 자, z 켤레의 제곱이 순허수라는 건 당연히 얘 안에 켤레를 씌운 거 z의 제곱 또한 뭐 하라는 거야? 순허수라는 거잖아. 맞아? 근데 우리 이미 z의 제곱이 순허수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기억은 우리 당연히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봐봐. 니은에서 뭐라고 했어? z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대. 맞아? 같아 달라? 모르지? 왜? 우리 a제곱은 b제곱이기 때문에 같은 것도 있어. 뭐일 때?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일 때 부호가 같을 거야. 근데 어때? 두 개가 절대값만 같아도 되는 거잖아. 맞아? 우리 a제곱은 b제곱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 거야? a와 b의 절대값이 같다기 때문에 니은은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알겠어? 그리고 어때? z랑 z 켤레의 합이 4래. 만약 두 개의 합이 4래. 근데 선생님 얘기했지. 우리 이 두 개의 합은 뭐라고 했어? 선생님 복소수랑 그 켤레의 합은 실수 부분의 2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게 4래. 즉 우리는 z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 플러스 내가 모르는 친구니까 bi야. 맞아? 근데 이 bi는 어때야 되는지 한번 봐보니까 b를 제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실수분 2의 제곱 4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 맞아?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z와 z 켤레의 곱이야.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궁금했었다는 거고 a제곱이 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b제곱도 자연스럽게 4 몇이라고? 8이라고.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해했습니까? 사연이 이해됐어? 수민이 이해됐어? 자, 요거 좀 적어놔주세요. 요거 진짜 중요하거든? 사실 뭐 이 뒤에까지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요거는 잡고 넘어가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꼭 잡고 넘어가야 돼.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잘 고민 좀 해주세요. 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30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하나 넘어가서 304번 가보시죠. 자, 이거는 내가 강조를 진짜 무진장 많이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z라고 하는 얘가 루트 2분의 마일 플러스 i라고 주어져 있는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z의 n승이 1임을 만족시켜달라고 했어. 내가 z의 n승이 1이다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결국에는 규칙성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규칙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야? 해봐야겠지. 그지? 규칙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제곱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야. z의 제곱이 뭔데? 라고 해서 보니까 분모 같은 경우에는 루트 2의 제곱 2라고 나타나게 될 거고 분자는 어때? 마일의 제곱 1이지?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두 개를 더하니까 0이 돼. 그럼 이제 허수 부분은 어때? 마일과 i를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i라고 나타나게 될 거야. 맞아? 즉 우린 z의 제곱이 뭐라고 도출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i라고 도출이 되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린 z의 제곱을 마이너스 i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 그럼 이제 우리 마이너스 i부터는 쉽다. 우리 마이너스 i를 몇 승 해야지 1이 나와? 4제곱 해야지 1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지.
맞아? 한마디로 우리는 뭘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아, Z의 8제곱이 몇이구나? 1이구나. 즉, 몇 개 단위로 반복되는 친구구나? 8개 단위로 1이 나오는 친구구나. 라고 인지해 줄 수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마무리해보자. 우리 200 이하의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200을 8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8이 16에 40이니까 8호 40. 우린 최종적으로 몇 개야? 25개가 반복되는구나. 인지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 306번 문제 한번 풀고 우리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fn이라고 하는 친구가 n 곱하기 i의 n승 마이너스 n 플러스 1 곱하기 i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건 뭐야? f1, f2, f3부터 f16까지 더해달래. 그지?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16개를 진짜 생으로 계산해서 더하지는 않을 거라고. 왜? 그렇게 문제를 낼 이유가 없잖아.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최소한의 규칙성이 있겠구나. 그럼 그 규칙성은 내가 찾아줘야 되니까 실제로 값을 하나씩 넣어봐야겠다인 거야. 알겠지? 자, 민재가 좀 도와주자. 우리 F1부터 한번 봐볼 거야. n한테 1을 넣은 거지. F1 몇이야? I 마이너스 그지? I 플러스 2지. 다음 F2는 몇이야? 하나하나 해봐. I 제곱 몇이야? n한테 2 넣으니까 그 다음에 자 2 넣으면 몇이야? n 플러스 1이 i의 3승은 몇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여기까지 맞아? 다음 F3은 몇이야? F 그 다음에 플러스는 아닐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4야? 그 다음 F4는 몇이야? 4 그리고 여기까지 맞아? 근데 여기까지 봐봐. 규칙성이 하나 보인다? 우리 어떤 규칙이어서 다 더하는 거였잖아. 맞아? 더하니까 마이랑 2가 사라지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또 뭐가 사라져? 3i랑 마3i 사라지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마4랑 4 사라지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일 거야. 그럼 얘가 어때? 아, 전부 다 이 규칙성에 의해서 사라지겠구나. 그리고 얘가 쭉 진행이 되다가 뭐까지? F16까지 진행이 될 건데 자, 민재 16 마지막 불러주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불러. 16 마이너스 17. 그치. 이렇게 도출이 될 거고 얘도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사라져 있겠지. 맞아? 그럼 최종적으로 뭐랑 뭐만 남는 거야? i랑 마이너스 17i만 남기 때문에 우린 요거의 합이 뭐라고 도출될 거다? 16i라고 도출될 거다. 자, 이러한 형태의 규칙성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의 규칙성도 꼭 확인해 놓고 넘어가야 돼. 이거 은근 많이 나와. 1학년 때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오겠지만 너네가 2학년 올라가는 순간에 얘가 진짜 무진장 많이 나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생각 많이 해놓고 넘어가세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10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수민이가 도와주자. 1 플러스 i의 m승이 2의 n승이 됐으면 좋겠대. 그지? 그러면 우리 1 플러스 i가 2의 거듭제곱이 되는 게 언제부터인지 확인해주면 되겠네. 맞아, 수민아? 자,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몇이야? 응? 그지? 2i지. 그러면 우리 2i가 2의 거듭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얘한테 우리가 몇 제곱을 해줘야 될까? 지금 2i는 사실 2의 거듭제곱은 아니잖아. 그지? 그럼 뭐가 사라져야 돼? 그러면서도 2의 거듭제곱을 하려면 양수여야 되지. 그럼 몇 제곱 해줘야 돼? 그치. 4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우리는 뭘 인지할 수 있어? 아, 1 플러스 i의 8제곱부터 우리가 2의 4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여기까지 캐치하면 우리는 뭘 인지해야 되는 거야? 아, 나는 1 플러스 i의 m승이 2의 n승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일단은 m이 뭐여야 돼? 8의 배수여야 함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우리 m이 8의 배수라고 얘기를 해서 얘를 우리가 잠깐만 8k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m이 8k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린 제가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1 플러스 i의 8k승 얘 뭐라고 할 수 있어? 1 플러스 i의 8승이 2의 4승이니까 2의 4k승인 거야. 맞아? 이게 뭐라고 했어? 2의 n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인지할 수 있어? m은 8k이고 n은 4k이다. 맞아? 그러니까 m이 뭐라고 나온다? 2n이라고 도출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이렇게까지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이때 우리는 100 이하의 두 자연수 m과 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이 궁금하다고 했잖아. 맞아? 자, 그럼 내가 m 값을 정하면 n은 그거의 절반이니까 우린 가장 큰 8의 배수를 찾아주면 되겠다. 맞아? 우리 100 이하의 가장 큰 거 수민아 몇이야? 100 이하의 가장 큰 8의 배수 몇이야? 8의 배수 중에 100 이하 가장 큰 거. 그치? 96을 우리가 m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러면 그대로 n이라는 얘는 뭐가 되겠어? 96의 절반에 대한 포인트니까 48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린 두 개를 더하면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144라고 클리어.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해주는 문제예요. 요거는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수 관계로 넘어간다는 거. 그리고 혹시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영상도 한번 좀 돌려봐 달라는 거. 이해됐죠? 자, 다음 문제 가보시겠습니다. 3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 313번, 316번 풀고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서는 암기다. 내가 지금 적는 것들을 빈 구석이 있을 겁니다. 빈 구석 뭐 위에다 적든 아래다 적든 적어놔 주세요. 자, 우리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더니만 마이너스 루트 AB가 나왔대. 얘가 의미하는 거는 A가 음수, B도 음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였고요. 만약 내가 루트 A분의 루트 B를 합쳤더니만 마이너스 루트 AB가 나왔대.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였을까요? A가 음수, B가 양수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분모에 있는 얘가 음수, 분자에 있는 얘가 양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적어놓고 암기해주세요. 암기해주세요. 암기나 했나?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는 사윤이가 도와줄게. 자, A가 양수, B가 음수라고 했어. 자, 사윤아, 마이너스 A제곱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25A제곱 양수야, 음수야? 양수네. 그럼 어때? 우리 음수분의 양수에 대한 거니까 뭐가 밖에 붙어? 마이너스가 밖에 붙겠지?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밖에 붙고 A제곱이랑 A제곱 사라지니까 즉 얘는 뭐가 돼? 루트 마이너스 25가 된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괜찮아 안 괜찮아? 사윤이 괜찮지? 그 다음에 계속 사윤이 AB 양수야 음수야? AB 양수야 음수야? 그럼 내가 음수랑 음수를 곱하면 밖에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얘기를 했지. 맞아? 그럼 우리 밖에 내 나가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밖에 붙으니까 마이너스 2ab라고 도출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맞아요? 따라왔지? 자, 그 다음에 우리 a 플러스 1의 제곱은 양수야,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은?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가 밖으로 붙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는 거야. 맞아요? 이해했습니까? 잠깐만. 뭔가 잘못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내가 뭐 하나를 잘못 적었어. 그런 느낌이야. 그냥 얘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내가 다시 풀어줄게. 미안해.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복잡하겠다. 자, 그냥 합쳐. 그냥 시키는 것대로 그냥 그대로 다 전개한 다음에 할게. 일단 아까 전에 아까 사연이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분모에 있는 얘가 음수, 분자에 있는 친구가 양수였기 때문에 우리 마이너스 부호를 밖으로 빼준 다음에 그저 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a제곱분의 25a제곱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얘도 어때? 우리가 음수랑 합쳤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밖으로 빼주고서 얘를 우리가 a, b에 대해서 전체 제곱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고, 얘도 어때? 양수랑 음수를 합쳤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앞에 빼준 다음에 얘를 우리가 a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랬더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 a제곱끼리 약분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i라고 밖으로 빠져나갈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쟤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5i다 라고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잘 생각해봐. 내가 루트 안에 있는 거지. 맞아? 루트 안에 있는 거의 제곱을 벗겨낼 때는 뭘로 바꿔줘야 돼? 절대값에 대한 걸로 바꿔야 돼. 근데 a랑 a 곱하기 b가 음수라고 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올 거고, 얘는 최종적으로 2ab라고 도출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여기도 어때? 마이너스 부호는 앞으로 i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때? a 플러스 1의 제곱이 2개 있으니까 a 플러스 1이 4제곱이겠지? 즉 절대값이 씌워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린 이 친구에 대해서 절대값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의 i다. 근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절대값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요렇게 마무리해달라는 거야. 얘가 뭐라고 나온대? 마이너스 24 더하기 4i라고 도출이 되더라. 맞아요? 자, 그럼 실수 부분이 뭐가 있니? 라고 해서 보니까 2ab밖에 없어. 맞아? 결국에 뭐라는 거야? 2ab라는 친구가 24였어. 마이너스 24였었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ab를 마이너스 10이라고 인지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허수 부분 얘기해 보니까 허수 부분이야. 마이너스 5라는 친구랑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있을 건데, 얘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 4라고 주어져 있을 거라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5를 넘겨보니까 9라고 도출되게 되는 거고, 뭘 또 잘못했네. 잠깐만, 뭘 잘못했을까? 계산 과정에서 뭐 하나가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무엇을 실수했을까? 그치. 뭘 실수했는지 알았다. 미안해. 내가 요거 하나, 이 부분에서 내가 그냥 확 넘어가 버렸구나. 쏘리. 자, 일단 요거 다 적었죠? 요거 지운다. 요거 지워놓고서 한 번 다시 얘기할게. 중간 실수를 하나 했다. 어떤 거 실수를 했냐면은 얘까지 그 선생님이 얘기한 것대로 했어. 아까 분모가 음수이고 분자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부호를 밖으로 뺀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근데 내가 요걸 잘못 얘기했어. 선생님이 두 개를 곱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두 개의 부호가 둘 다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는 거였지. 그래서 얘까지도 정확히 처리를 했는데 선생님이 얘 처리를 실수했어.
요거 처리를 실수했어. 왜? 아까 전에 사연이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은 양수고 오른쪽이 음수인 상태야. 그럼 양수랑 음수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밖으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선생님이 이게 밖으로 나온다라고 해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드릴게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마이너스 5i가 나왔다 라고 인지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얘도 어때? 마이너스 부호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까지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a, b가 나왔어야 되는 거였지.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어때? 마이너스 부호가 빠져나가지 않아. 그냥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가 i가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에서 보이는 친구였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a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도출이 됐어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진짜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a, b의 곱이 음수라고 했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2ab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실수 부분은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4까지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b라는 친구를 마이너스 1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을 얘기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5라는 친구랑 a 플러스 1의 제곱이 4라고 주어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5를 넘겨보니까 9라고 도출된다는 정보 우린 잡아주면 될 것 같고 생각해보자. 우리 a 플러스 1의 제곱이 9이기 위해서는 a 플러스 1이 3 또는 마3이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우리 a가 몇이라고 할 수 있어? 2 또는 마4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우리 a를 양수라고 얘기를 해놨었기 때문에 a는 2일 수밖에 없는 거고 a가 2라고 하면 b가 자연적으로 몇이 되는 거야? 마6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a랑 b를 합쳐주면 몇이라고? 마4라고 하면서 끝난다는 거죠. 이해됐죠? 선생님 중간에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그 부분만 좀 나중에 수정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문제 가보시죠. 316번입니다. 자, 얘는 내가 풀어줄 생각 없어. 316번에 요것만 좀 읽어보고 넘어갈 거야. 자, 요것만 좀 읽어보고 넘어가자. 자, 루트 c분의 ab가 마이너스 루트 c분의 루트 ab라고 얘기를 했어. 자, 요렇게 보지마. 어떻게 해? 마이너스 왼쪽으로 넘겨서 봐봐. 맞아? 그러니까 어떤 거야? 내가 루트 두 개를 합쳤더니만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왔어. 그 말의 의미는 뭐야? 분모에 있는 친구가 음수고 분자에 있는 친구가 양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중요한 건 요거. 얘한테 별표 좀 쳐놔줘. 2개 정도. 자, 봐봐. 내가 두 개를 곱했어. 루트 B랑 루트 C를 곱했는데 루트 BC야.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B가 음수 and야. 올이 아니야. C도 음수는 아니라는 거야. 맞아? 그럼 얘가 가능한 건 뭐가 있는 거야? 첫 번째 B와 C의 부호가 반대다 라는 요건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요건은 뭐야? B와 C가 모두 양수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좀 적어놔 주세요. 얘가 넘어온 조건으로 요거까지. 이거 적으면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숙제는 어디까지? 317번까지 유형 5번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